근데 또 오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좀 초접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과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로 해주셨습니다. 네, 잘못했다. 들어가시죠. 되셨을까요?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최현수 국회의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약 개발에 정말 박차를 가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과정도 보여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백신 개발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된 투자나 또는 인력 양성이나 또는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을 축적하는 그것이 정말로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팬데믹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먼저 또 다른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시고 그리고 최초로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방식 자체가 고전적인 그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 또는 약화시키는 방식, 또 다른 이번에 나온 mRNA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사실은 더 컸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1차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G5 선진국에 들겠다는 그 공약입니다. 즉 기술 중에서도 사실 1등, 2등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지만 그 격차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격차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걸 초격차라고 부르는 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초기술 격차를 확보해서 그렇게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5개 분야 이상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를 하면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 5개가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아마 그 중에서 한 나라를 밀어내고 G5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 과학기술력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고른 그 5가지 분야 중에 한쪽이 바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입니다. 워낙에 지금 팬데믹도 이제는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코로나19였지만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한 번 또는 2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감염병이 결국은 또 유행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백신 주권 국가가 되면 G5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훨씬 더 빨라진다. 저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더 자세한 말씀 나누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조금 더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보건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과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많은 지지와 그다음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둘러보셨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감염병은 앞으로 또 올 겁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그러면 다음 정부 임기 동안은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 이곳에서 가장 먼저 임상 3상의 실험에 들어간 그런 백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의 백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5개 분야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안에 들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이 바이오 사이언스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정부에서 이끄는 일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연구시설 위주로 그 현장 연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봐야지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봐야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평생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도 직접 공장도 살펴보고 연구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분야의 그런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었고, IT 분야에서도 제가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술의 그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구원들과 대화가 됩니다. 함께 그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훨씬 더 이런 방법이 편하고 그리고 또 정확한 방법입니다. 앞선 일정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만나시고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사실 저는 내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차담이라도 하는 자리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서로 발표 일정이 바빠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마지막 순번 발표다 보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하고 나오시는 분들과는 다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발표 내용 이런 점들이 좋았다, 잘하셨다, 그렇게 덕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좀 초적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후보님 이슈가 넓어질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 여론조사와 그리고 또 면접원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나오는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 담론. 저는 그 두 가지가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대 양당의 경선이 끝난 직후여서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 하에서 지금 과거 일들, 네거티브 이런 것들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선이 아직도 석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먼지가 거친 다음에는 국민들이 과거를 회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미래전망 투표의 특성을 가진 대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과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죠.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부터 위성정당으로 시작한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건 시간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별로 큰 의미를 저는 두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 선두에 뿌리는 게 나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당 선대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옛날처럼 의리의리하고 매머드급의 그런 선대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하고 빠른 선대위가 국민들과의 직접적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방식의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대위 구성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또 선대위원장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거대 기득권 당들이 아직 그 인선들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선대 본 위주로 실무적인 일들을 지금 이미 시작하고 하고 있는 중이고 선대위 체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선도 되고 안정화됐을 때 그때 말씀드려도 저희들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